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요. 7월의 마지막 거래이기도 하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이은 대형주의 어닝쇼크 때문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000선대 초반까지 밀려났다가 현재는 2010선에서 약보합권 진행 중이고요. 코스닥은 장중 700선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720포인트까지 현재 막 회복을 해준 상황입니다. 양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서 지금 사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한 종목만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추세 추종 매매 기법의 달인이자 상승 모멘텀 발굴의 대가 최영동 멘토입니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이렇게 연이어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수는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여전히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벌써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예, 8월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변동성들, 실적에 대한 이제 발표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변동성이 그동안에 좀 많이 확대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8월달 들어서부터는 그 변동성에 대한 폭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서울경제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8월 달서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잡아나가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론 이제 지금도 종목이 그만큼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8월 달서부터는 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네. 그리고 2015년도 상반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약바이오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과연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게임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롭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을 좀 찾는데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까지 되면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거의 마무리가 되죠. 이제 3분기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집중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면서 전략도 세워봤고요. 이어서 AS를 받아볼 시간입니다.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열어보겠습니다. 네,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LNF 현재 5.8%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바로 받았었던 인터파크 홀딩스가 매수한 지 하루 만에 3.4% 바로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LNF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은 LNF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시장을 보실 때, 어제 올라갔던 종목이 오늘은 빠지고요. 네. 어제 빠졌던 종목은 또 오늘 올라가고 맞아요.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을 매매를 하실 때 물론 이제 하루하루 끊어버리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데이별로 끊어버리시게 되면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1일1배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 노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차후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고점을 형성을 하고 떨어지는 분위기들을 연출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 다시 또 2%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기업의 실적 자체, 기업의 분위기 자체가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 종목군들 그동안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방으로 좀 흘렀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일단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늘렸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려서 그만큼 하락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쏠림 이 현상이 좀 오늘자에 좀 나오면서 주가로 좀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그동안에 좀 올랐었던 자동차 업종 쪽에서는 또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1일1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그런 이제 일일비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입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나가고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잡아나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수익권에 유지가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추천드렸던 지난주 목요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급등했죠? 예, 갭 상승이 좀 나온 이후에 그 갭 자체를 지금 메꿔 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지금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아요. 네. 자, 갭 상승을 발생을 시킨 그 날짜의 거래량 자체가 엄청난 거래량들을 조금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는 현저하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갱매연기 과정에서는 현저하게 거래량이 줄어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갭상승을 유발시켰던 주체 자체가 빠져나갔다라고는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렵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되면은 이 종목은 실적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 종목은 단발성으로 매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는 후보군으로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본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 관점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의 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소폭, 소량의 수익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하반기 관심권에서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로 LNF의 목표 가격은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주셨던 종목입니다. 인터파크 홀딩스인데요. 오늘 또다시 이틀째 급등세가 나오면서 연고점을 경신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주봉상에 대한 움직임을 좀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거래량이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동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수반을 해가지고 직전 고점을 좀 돌파시켰다는 부분들이 네, 바로 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예, 좀 특이적인 상황이 아닐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에 휘둘리는 과정에서도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오전장서부터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인터파크 홀딩스, 어제쯤에 말씀드렸던 인터파크와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그러니까 변동성 또는 이제 예측치들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단순하고요. 그리고 확실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자에 제가 1,500원서부터 10,000원대까지의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의 물량은 충분히 잡아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다는 점, 그리고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라는 부분들에서 네. 보시게 되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겠죠. 1차적인 상승가 12,000원대까지는 12,00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장기적인 플랜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윙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잡고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게 좋겠네요. 물론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의 예측치들은 가능하겠지만 연 단위의 예측치들은 상당히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예측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만큼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으니까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12,000원이 얼추 도달을 하게 되면 제가 그때 당시에 또 그 당시에 나와서 이 종목은 피드백을 다시 통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겠습니다라는 말씀들을 좀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 제대로 설정하셔가지고 단기에 조금 이제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 수익 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드물어요. 맞아요. 네, 수는 좀 굉장히 좀 드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또 내시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크게 그렇죠. 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단계 더 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LNF는 하반기 동안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시면 좋은 종목으로 장기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 9,000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AS 받았던 인터팔고 홀딩스는 좀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가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 1차적으로 12,000원까지 도달한 이후에 다시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최영동 멘토님의 오늘의 세일즈 종목은요, 바로 전기차 관련주네요. 리캠 들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받았던 LNF와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에 대한 수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들고 오셨는지 투자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리캠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LNF가 양극화 물질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리캠 같은 경우는 전의 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일단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맞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 종목도 LNF와 마찬가지로 조금 긴 호흡으로 들고 가실 종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달, 9월 달에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이었으면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겠지만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포지션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전기차 정도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투자 전략을 한번 딱 세우시게 되면은 그 투자 전략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포트폴리오 만드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뭐 말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정작 남들은 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전략을 한번 딱 세우시게 되면은 그 전략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령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예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정 이율 자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한번 딱 세우시게 되면은 맞고 틀리고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내가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투자 전략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는 전기차 쪽에 포지션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전략 자체가 좀 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략에서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전략대로 그대로 한번 포트에 한번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LNF가 저희에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하방을 피해가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좀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마운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섹터 안에서도 일단은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한번 좀 포트에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리캠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리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계 전기차 판매량 전망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2015년도 상당히 좀 많이 210만 대가 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2017년도, 20년도를 예측을 해봤을 때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산업이 이만큼 커진다. 전방 산업 자체가 이만큼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던 종목군들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종목을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예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12년도, 11년도 그리고 2010년도 이후서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성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던 기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러한 부품주들에 대한 성장성들 더 부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전기차 완성차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완성차 쪽보다는 배터리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8% 시점.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돼버리긴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배터리 쪽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LG화학, SDI 쪽에서 포커스가 좀 맞춰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 벤더사라고 할 수 있는 부품 쪽,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전해질이라든지 양극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변동성을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지지난주에 LNF 설명해 주실 때 삼성 SDI와는 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리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포커스는 LG화학 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 기업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캠의 주가입니다. 리캠의 주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 리캠이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리캠은 2차전지 원가 구성 중에서 전해액 비중이 한 9% 정도가 됩니다. 2차전지를 구성을 하고 있는 물질이 양극화 물질의 36%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가 13%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해
전액이 한 9%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9% 안에 있는 이 전액을 평가를 내리고 있는 회사가 이 리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캠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액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또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첨가제가 한 4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해질이 한 30%, 그 용매가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이제 첨가제 비중들이 한 40%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첨가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화학 물질이 굉장히 좀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원유가가 하락하면은 그만큼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좀 커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전기차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배터리의 수요량 자체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매출액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유가에 대한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되면 전방 산업에 대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LG화학에 대한 차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일봉상으로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2015년도입니다. 초반에 16만 3천 원대까지 진행이 되다가 28만 원대 진행이 되고요. 쌍구를 좀 만들어내주면서 오늘 좀 하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시장에 대한 예측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이 배터리 쪽에, 그러니까 중소형, 그러니까 중대형 배터리 쪽에 포지션이 좀 맞춰진다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 실적이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된 이후에 한 단계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서부터는 주가에 대한 하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LG화학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LG화학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LG화학과 연관성이 큰 부품 소재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이 2015년도뿐만 아니고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20년도까지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 흐름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환경 규제가 상당히 좀 심해졌죠.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EU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환경적인 요인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성장성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에서 또 다른 성장성들이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 상반기에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 쪽에서 전기차가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EU뿐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환경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흐름들은 하반기에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캠에 대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리캠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되게 지루해 보이시죠?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엄청나게 상당히 지루해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2013년도에 한번 좀 한 차례 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선호가 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좀 암흑기에 들어서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014년도 하반기입니다. 1989원에 저가를 형성을 한 이후에 꾸준하게 저점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2015년도 3분기에 한번 좀 거래량이 크게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이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동사가 굉장히 좀 부단하게 지금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한번 좀 돌파가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좀 돌파된 시점 가격대가 2,300원에서 2,200원대 가격대에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지지되는 부분들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동사의 저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게 되면은 자, 2014년도 4월달 4,200원의 저가를 확인을 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989원에서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추세의 하단에 딱 걸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방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선호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한 차례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이때 당시가 LG화학이 크게 상승했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LG화학이 2차 전지와 관련한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산업군들이 상당히 조금 크게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거래량이 동반을 했었는데 앞서서 제가 인터파크 홀딩스라든지 LNF를 설명을 드리면서 조정이 나왔었을 때 거래량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한 차례 크게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발생됐었던 거래량 자체가 크게 시장에 출회가 되지 않고요. 잠겨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저가 부근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과정에서 양봉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는 2차 분위기들을 2차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을 이제 세워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2,000원대 가격대에서는 2,700원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빠르게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상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2,780원에서 2,700원대까지 분할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4,000원대까지의 목표치들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2,500원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로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영도 멘토님의 오늘 종목 리캠입니다. 매수 가격이 2,700원, 목표 가격은 4,000원, 손절 가격은 2,500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 원래 출연하셨던 이광모 멘토님의 안타까운 하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광모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종목 세일즈 게시판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세일즈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